악의 태명은 무엇인가요? 저희에게 태명은 편안히입니다. 편안하게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가지고 편안히라고 지어줬어요. 원래 출산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인터뷰 찍으면서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 맞아요. 자, 이제 그때는 출산하기 전이었고, 지금 출산을 해서 내일이면 태어나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소감,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별일 없이 출산해서 이렇게 퇴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남자라 그런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 와이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출산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옆에서 직접 보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히 이제 본인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아기를 배에 이렇게 처음에 딱 올려놨을 때 네. 느낌이 어떻던가요? 처음 만났을 때? 분만실에서 분만실에서 이제 애기 우는 소리 들리고 배에 딱 올려지는데, 뭐, 실감이 좀 안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밖에 나온 게 맞나? 이게 약간 몇 초간은 조금 어리둥절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약간 반응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태어났구나, 나왔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가야, 네, 이름을 불러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넌 어땠어? 아기가 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나와서 잘 울고 해서 다행이에요. 남편분은 그때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뭐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잠깐 봤더니 좀 막 울고 그래 감정이 좀 뻑뻑해진 것 같은데 오열 중에 제가 울었나요? 근데 이게 감정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덤덤한 분들보다 그런 분이 더 많은데 그때 뭐 심정이 좀 굉장히 좀 울컥했나 봐요. 네, 이게 사실 저도 그 영상 찍어주신 거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전까지 약간 좀 긴장한 티를 숨기려고 약간 웃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억지 웃음을 했는데 와 이게 태어나니까 진짜 그냥 그 막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고 좀 부끄럽네. 네, 너무 정말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기쁨의 눈물이죠. 네, 기쁨의 눈물이 진짜. 아기가 일단 건강히 나와주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힘든 그렇죠.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있겠지만, 그,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만난 것 중에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들 날 때 옆에 있어보질 못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산모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많이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더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도 또 좋은 시대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뭐, 이제 진찰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분만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무섭고 무뚝뚝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좀 그런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예, 그런 것도 클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체로 성향이 비슷해요. 성격이 급하고 예, 좀 무섭고 대체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지금도 모성 사망률이 아주 낮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낮은 나라에 속하긴 하는데 과거에 진짜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의학 기술이 뭐 많이 발달해서 초음파 기술 같은 게 특히 발달하고 뭐 무슨 수혈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고 신생아학이 발달해서 그나마 아기나 부모의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많이 줄긴 했는데
지금도 뭐 저쪽 후진급 가면은 굉장히 높아요. 임신 중에 걱정, 제일 힘든 점 또는 걱정스러운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가장 힘든 점. 하나씩 얘기할까요? 임신 중에 먼저 얘기하시죠. 임신 중에 힘들었던 점은 컨디션 관리가 영 안 돼가지고 그 호르몬 변화를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갑상선도 수술을 한 경험이 있기도 했고 해서 이 요동치는 컨디션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아기가 건강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아니었고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 걱정됨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겨내는 노방 같은 것이 있던가요? 운동을 했습니다. 순산 체조를 많이 권장을 해주셔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하루에 만보 걷고 요가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몸을 움직였더니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밤에 일단 지쳐서 좀 빨리 자요. 그래서 잡생각에 빠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어요. 출산할 때도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진짜. 그 운동의 효과들이 제 기억에는 맨 처음에 한 언제죠? 10월, 11월? 이때쯤 이제 선생님 진료 갔을 때 선생님이 순산체조 잘하고 있죠? 했는데 그때는 순산체조 안 할 때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와이프가 저기 문화센터도 다니고 집 앞에 요가원도 같이 이제 결제해서 하고 하면서 정말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분만실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그래요. 컨디션 관리도 잘 되고. 12월 달이 4개월이니까 보통 4개월 때부터 순산체조 적극하도록 권하는데 뭐 11월 달까지는 뭐 운동을 안 했어도 뭐그 문제는 아니고 12월 달부터였으니까 그때부터 잘 하셨으니까 뭐 순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답이에요 그게. 순산체조는 꼭 순산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정신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잘 견뎌내셨네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아기들을 안 낳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0.11이나 돼서 많아요. 처음부터 출산할 걸 계획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된 경우인가요, 혹시? 저랑 와이프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고 저는 뭐 주변에 인생 목표가 좋은 아빠 되기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서 네, 아이 낳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뭐 와이프랑도 만나기 전부터도 그 알아가는 단계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다가갔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또 같았나 봐요. 네. 요즘 많이들 안 낳으시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출산 안 하는 분들의 주변에서 보시면 안 낳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중에도 그렇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 것 같으세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원인.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게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 혹은 그 아이랑 함께 힘들어지는 건 아닐지,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또 도전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날이 있었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출산은 당연한 거고 사실 좀 여성분들을 출산의 도구로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민감한 발언이면 편집해 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성 인권도 올라가고 맞벌이도 당연해지고 하면서 이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게 선택으로 바뀌면서 또 낳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아져서 기회비용이 커진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애 낳는 거 고민하시거나 혹은 이제 딩크족 딱 결심하신 분들 보면
보통 애를 낳으면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들이 많이 포기를 해야 되니까 뭐 커리어도 좀 위험해지고 돈도 많이 들고 내 어떤 건강, 뭐 몸매 관리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가치관의 문제 같아요.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추세라 그러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과거에는 뭐 결혼하는 거나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에는 뭐 출산율이 문제가 없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어때요? 사실 출산은 저는 뭐 산부인과 의사라서가 아니고 A라는 직장을 고르느냐 B라는 직장을 고르느냐 그런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뭐 직장을 나가 A를 직장을 다닐 거냐 출산할 거냐 이렇게 내의 커리어를 희생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면서 출산 안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같아요. 더군다나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제 모르는 점. 맞아요. 어쨌든 이제 출산을 하셨잖아요. 뭐 계획도 있었지만 출산하고 나서 이제 아빠 된 입장에서 또 엄마 된 입장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금 뭐 어떤 점 때문이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경력 단절의 문제 때문이든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 저희도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나분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이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내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되겠구나.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뭐랄까 더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편안히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들지 고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되시겠지만 네, 진호비 산부인과를 믿고 선생님은 보기보다 스윗하십니다. 네. 특히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네, 뭐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믿고 따라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한마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기를 낳은 거는 지금인데 이 사고 등등이 변한 거는 아기를 가진 순간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는 제가 뭔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좀 강했고 인생의 발전을 확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깊이감 있는 삶으로 가는 느낌을 스스로도 받았고 그다음에 남편하고도 얘기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아기가 생겨서 제 뱃속에 있다라는 순간부터. 그래서 인생의 다른 막이 열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진짜 기혼자분들, 출산 경험자분들이 저한테 말해줬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 영역이 다른 감정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출산과 육아가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낳으려고 보니까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도 많이 받고 생각보다 끈끈하게도 재밌게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출산을 장려하는 의사 입장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라서 출산하고 경제적인 수입하고 직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 이야기가 더 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출산하는 문제를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보수, 더 화려한 싱글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2차원에서 사는 개미는 3차원으로 날아다니는 새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걸 뭐 경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면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당장 육아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내봐도 알겠지만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 아이가 생기는 순간 고민할 것도 많아지고 또 아이가 또 순조롭게 내 말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뭐 모범생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뭐 반항 시기도 있고 그래서 살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아마 자식 걱정을 하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만한 다른 가치가 있다. 삶의 활력을 주고 동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도 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출산하지 않은 분들은 뭐 다 뭐 형편없는 삶이고 뭐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이 다 선택인 거죠. 뭐 개미의 삶은 불행하고 하늘을 나는 새의 삶은 더 화려하다는 건 아니에요. 개미는 개미로서의 삶이 있고 새는 새로서의 삶이 있죠.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출산하지 않고 사는 뭐 딩크족이든 또는 싱글로 사는 삶이든 출산해서 뭐 하나든 둘 아이든 또는 뭐 어떤 분은 뭐 지금도 뭐 넷 다섯 낳는 분들이 있는데 삶에 각각 다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출산하지 않는 것이 출산하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낫고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과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다른 의미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데 제 얘기는 백날 얘기해봐야 논리적인 건 통하지 않고 나온 분들이 하잖아요. 항상 나가보면 너도 알게 돼 내 마음을 뭐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전파자가 돼야죠. 전파자가 되겠죠. 너무 어려운 것만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가. 그 심상덕 목사님 한 분으로는 이제 포교가 좀 힘들어.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길러주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저 기독교 아닙니다. 비유를 든 거예요. 출산을 하신 분들이 출산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제 주변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출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류가 끌어와진 거죠. 사실은 다만 아까 말했던 이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쉬워지다 보니까 과거보다 과거에는 뭐 사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지만 피임의 방법도 모르고 아예 피임이라는 것이 없어서 뭐 5명, 6명씩 낳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다 높잖아요. 뭐 그래서 6점, 뭐 7점 되고 막 이래요. 그게 다 아이를 꼭 많이 낳고 싶어서 아이가 준 행복감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피임을 할 줄 모르고 그 약이 도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커요. 사실은. 그런 나라들도 아마 피임 기술이 제대로 도입이 되면 출산율이 아마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잘 선택해야죠.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결과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뭐 두 분은 이제 아이가 주는 이제 행복과 또 아이로 인해서 잃게 될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것들을 뭐 몰라서 출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인식들이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게 현실이에요. 뭐 아이하고 나는 이 일은 꼭 하고 싶다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가 없을 때하고 아이가 있을 때하고는 좀 달라지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임신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대신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많이 생기잖아요. 난 아이하고 어떤 분은 뭐 농구팀을 안 들어가게 되는 분도 있긴 했어요. 결국은 셋만 낳고 마시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있으면 아 나는 저게 정말 아이 있는 분들이 저런 거 하는 거 부러웠어. 저건 나도 꼭 해봐야지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은 아닌데 조금 크면 뭐 동화책이나 이런 걸 읽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TV도 보면서 딸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 등장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쟤는 못생겼다. 이거 재밌다. 왜 재밌어? 이런 거.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확행이네요. 네, 소확행이죠, 소확행. 딸이라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딸하고 뭐 골라서 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딸이라서 난 더 좋다 아니면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어느 성별이어도 좋았지만은 딸이라서 좀 더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느낌은 좀 받기는 해요. 멀리 봤을 때 인생의 뭐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이가 되겠구나 이런 소울메이트. 생각이 들어가지고 딸이라서 또 딸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벌써부터.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다 딸을 원하셨는데 요즘에는 여하선호사상인 것 같아요. 저 주변에서 임신하신 분들 중에 아들 원하시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다 딸. 네.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사실. 과거에 남아선 의사상은 남자일은 안 하지 뭐 농사일에 보탬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농사 짓는 세대가 아니니까요. 그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일단 아기 생기는 과정에서부터 낳고 하기까지 응원 많이 해주신 부모님하고 주변 분들, 그다음에 진료비 산부인과 선생님 모두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기 건강하게 잘 나왔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좋은 역할 해가지고 아기랑 같이 재미나게 잘 지낼게요. 그리고 편안이에게는 편안이에게는 그냥 이제 태명을 지어줬던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본인의 색에 맞게 편안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항상 제 머릿속에 각인하고 이 마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분만실에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제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성공하는 거고 그럼 뭐 내가 잘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이를 가지면서 그 생각이 많이 깨지더니 분만실에서는 아 진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곁다리 역할이지만 산모랑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같이 팀플레이로 아이를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중에 한 명만 자기 역할을 못해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런 주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앞으로 살면서도 많이 느끼고 살아야겠다. 좀 더 겸손하게, 좀 겸허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나중에 저희 편안이도, 그런 거를 배워갈 수 있는 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남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정치인 출마 선언 같은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저희만이 아니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뭐 지인들이나 한 사회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건강한 아기로. 맞아요. 자, 그래요. 출산 순산하셔서 축하드리고 또 인터뷰 얼굴 다 드러내고 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응해주셔서 편안히 감사드립니다. 편안히 얼굴. 이게 얼굴. 제가 제일 무접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